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양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라이프치히가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긴 하지만 최근에 뭐 바이에른 상대로 이제 홈에서 비기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브레멘 상대로 원정에서 좀 비기며 연달아 그래도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리그 7위로 이제 6위 마인츠와는 승점이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가 이기고 마인츠가 레버쿠젠 상대로 비거나 좀 진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가 이제 6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지금 가능해집니다. 자,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라는 그런 좀 네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컨퍼런스 리그는 성이 안 찰 수 있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낫기 때문에 일단 뭐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뭐 6위로라도 마무리하는 게 좀 가장 좀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제 최근 장크트 파울리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는 이제 4대0 좀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다시 좀 흐름을 좀 살린 그렇죠 슈투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리그 9위고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다고 해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치히에 비해서는 동기부여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츠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9414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뭐 공격 전환이나 좀 템포가 좀 빠르면서 역습에 좀 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기동성을 좀 살린 전개를 좀 통해서 주로 좀 득점 기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이제 유독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꽤 좀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러다 보면 뭐 양 팀 다 뭐 충분히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슈투트가 이겼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양 팀의 맞대결은 전부 슈투트가르트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라이프치히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이겼을 만큼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뭐 두 팀이 이제 홈에서 처음으로 좀 맞붙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지금 전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홈에서의 좀 전승 행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거죠,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슈투트가르트가 매번 이제 좀 지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만큼 지금 양팀 맞붙었을 때는 매번 좀 홈팀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홈 라이프치히와 그런 슈투트가르트의 좀 상승과 더불어 일단 뭐 양 팀의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랍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승, 아무래도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문 대 이제 홀슈타인 키. 자,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스, 베이어, 그리고 슐로터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것도 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6경기 연속씩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이 무리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직전 경기 뭐 레버쿠젠 상대로도 원정에서 4골을 좀 넣으며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였을 만큼 굉장히 좀 최근 이제 도르트문트의 그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이제 기라시가 매 경기 좀 득점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공격이 더더욱 좀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지금 뭐 고점의 뭐 경기력을 좀 보인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시즌이 좀 끝나갈 때 지금 도르트문트의 그런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팀인 뭐 16위 이제 하이덴하임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홀슈타인과 승점 4점 차까지 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좀 사라지면서 이제 강등이 확정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마지막 뭐 리그 경기 중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강등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지금 팀 내 분위기도 썩 좋지는 못한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돌문이 홈에서 높은 볼 저기를 좀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는 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 이제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이며 이제 뭐 침투, 뭐 컷백,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자, 지금 현재 좀 홀슈타인의 좀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좀 점하며 공격을 좀 주도할 만한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돌문 상대로 좀 맞불을 좀 놓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홀슈타인도 뭐 마냥 뭐 두 줄 수비만 좀 세워서 뭐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미 뭐 강등이 좀 확정되었다 보니까 뭐 이 경기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뭐 시원한 공격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홀슈타인도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봐요. 게다가 이제 홀슈타인이 이제 뭐 강등이 좀 된 거와는 별개로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랑 뭐 공격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홀슈타인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두 팀이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홀슈타인이 돌문 상대로 홈에서 4대2 승리를 좀 거뒀어요. 자, 다만 이제 그때와는 지금 양 팀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현재 뭐 돌문이 좀 홈이면서 기라시를 비롯해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폼이 좀 최상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좀 돌문이 그래도 현재 뭐 홀슈타인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좀 이기게 되면은 챔스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겨서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승점이 좀 같아지면은 골득실로 이제 순위가 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비해 만약에 골득실이 좀 3점 열세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도르트문트가 이제 이겨도 최소 좀 2점 차 이상으로 좀 이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내 도르트문트 승쪽을 접근하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도르트문트의 뭐 1점 차 승도 뭐 크게 좀 의미는 없다 보니까 만약에 뭐 도르트문트가 이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END가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쪽 보도할게요. 네, 도르트문트 승에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기준점이 4.5라고 해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인 대 이제 브레멘 경기. 자, 일단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하이덴하임을 좀 봤을 때 현재 16위로 이제 최소한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이 이기고 지금 이제 15위인 이제 호펜하임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하이덴하임이 골득실에서 앞서 이제 15위로 올라서면서 잔류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브레멘 상대로 일단 이기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이 좀 미넨 상대로 좀 대패를 좀 당하기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하이덴하임도 역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뭐 브레멘 상대로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점수차를 좀 벌린 상태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막판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좀 반등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는 하이덴하임에 비해서 좀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일단 무조건 잡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지금 뭐 브레멘이 좀 라인을 올려도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다 보니까 역습 대응이 좋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좀 좋은 그런 좀 브레멘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이제 하이덴하임이 이런 좀 브레멘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역습 위주로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기 때문에 역습이 막히면은 좀 언제든 공격이 좀 단조로울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역습 대응이 좋은 그저 브레멘 상대로 좀 생각보다는 약간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경기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브레멘이 동기부여가 크게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 경기에서 힘을 뺄 이유도 뭐 크게 없다고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 경기가 뭐 그래도 브레멘이 그래도 좀 전력으로만 좀 나선다고 하면은 현재 뭐 하이드라인 상대로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하이덴하임이 뭐 동기부여 면에서 이제 앞선다는 거를 좀 제외하면은 브레멘에 비해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브레멘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뭐 경기 운영 능력 등 다 그래도 이제 브레멘이 우세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약간 좀 실력적인 면을 더 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브레멘 프랜승의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프랜승 3.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알라,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 우파메카노, 알폰스 데이비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교적 좀 더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좀 뮌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5위로 잔류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위 지금 하이덴하임과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호펜하임이 이제 하이덴하임보다는 골득실에서 6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펜하임이 지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브레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승점이 같아진다 해도 골득실에서 뭐 호펜하임이 이제 앞서 더 높은 순위로 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하이덴하임과 좀 동점이 좀 된다고 해도 골득실에서만 좀 밀리지 않으면은 더 높은 순위로 좀 마무리해 잔류를 좀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뭐 뮌헨 상대로 좀 진다고 해도 최대한 지금 적은 점수차로 좀 져야 잔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제 16인 뭐 하이덴하임이 뭐 브레멘 상대로 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제 호펜하임이 좀 잔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좀 경우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뭐 호펜하임의 그런 뭐 잔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인 거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다음 이제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직전 홈 마지막 경기가 이제 끝난 후 이제 우승 세레머니를 좀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넨 입장에서는 이미 뭐 우승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큰 의미는 없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이 좀 평소랑은 달리 라인을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나서며 이제 실리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왜냐면 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진다고 해도 뭐 대패만 안 당하면은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는 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좀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좀 미넨이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미넨이 더 수월하게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호펜하임은 좀 소극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볼을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소유하면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하는 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팀이 좀 매번 뭐 맞붙었을 때마다는 대체로 좀 템포가 빨랐지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평소 맞대결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템포가 다소 좀 느리게 좀 흘러갈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바이에른 미넨은 우승을 좀 했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그리고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수 있어서 라인업 변수가 클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미넨이 좀 체급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냉정히 좀 호펜하임에 비해서는 더 앞서기 하와호님 때문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하와우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미넨이 뭐 체급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 더 앞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미넨이 좀 이길 것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잔류를 그래도 잔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승점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 승에 3.5 기준으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레버쿠젠 경기. 자, 우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비교적 좀 마인츠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보험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마인츠가 뭐 무승 행진을 좀 끊긴 했지만 그 무승 행진을 좀 끄는 상대가 강등이 확정된 보험인 걸 좀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뭐 마인츠가 좀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좀 이제 뭐 무승 행진을 좀 끄는 거와는 별개로 여전히 좀 불안정한 면이 더 많은 현재 좀 마인츠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6위로 컨퍼런스 리그 순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6위를 좀 유지한 채 마무리하는 게 마인츠 입장에서는 좀 최선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5위 도르트문트를 좀 제치고 이제 5위로 올라서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위 유지가 가장 좀 최선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인츠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7위 뭐 라이프치히와 이제 승점이 좀 같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마인츠가 승리를 좀 거둬야 이제 6위로 이제 좀 자력으로 좀 매듭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현재 좀 마인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넨과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1위에 오르지 못한 채 이제 2위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순위가 확정된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마인츠에 비해서는 좀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 마인츠의 동기부여가 더 클 수가 있지만, 자, 현재 지금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원정에서 패가 없는 팀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레버쿠젠이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리그 원정 무패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리그 원정 이제 무패라는 기록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마냥 뭐 지금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기록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버쿠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레버쿠젠이 좀 전력으로만 나선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마인츠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해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마인츠가 이제 이런 표면적인 뭐 동기부여에서 더 크다는 게 이제 좀 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배를 받은 감이 있지만, 냉정히 지금 뭐 레버쿠젠이 전력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마인츠가 밀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뭐 레버쿠젠이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레버쿠젠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더 좋다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레버쿠젠은 뭐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원정 무패 기록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전력으로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전부 이제 레버쿠젠이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레버쿠젠 프랜스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FA컵 이제 결승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여기는 이제 FA컵 결승전 경기고, 그리고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로드리, 그리고 스톤스, 그리고 아케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FA컵 4강전에서는 빌라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팰리스지만 최근에는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빌라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많이 좀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강등이 확정된 소튼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소튼전 이전까지만 해도 5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가 좋았지만 직전 이제 소튼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한 차례 좀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에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한 골도 못 넣는 그런 좀 충격적인 모습을 이제 좀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이제 맨시티의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이제 시티랑 뭐 팰리스가 맞붙을 때마다 뭐 매번 빠른 템포로 좀 흘러가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좀 이어졌지만 현재는 맨시티가 지금 경기를 좀 풀어갈 때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결승전이라는 그런 특수성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기존 맞대결보다는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평소 이제 두 팀의 좀 맞대결들보다는 다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좀 탐색전 양상도 길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자, 물론 뭐 맨시티가 뭐 직전 소튼전에서는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번 경기까지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두 번 연속 좀 부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약간 뭐 결승전 같은 그런 좀 큰 경기 경험은 최근 맨시티가 이제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양 팀의 이런 좀 경험 차이도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경호와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팰리스에 비해서도 이제 수비 밸런스가 더 지금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맨시티가 더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맨시티가 더 좀 뛰어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가 그래도 팰리스를 좀 꺾고 이제 FA컵 우승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 승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스타드레.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릴전을 좀 제외하고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물오른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마르세유가 릴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뭐 점유율이나 슈팅 개수에서는 많이 앞서며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어요. 네. 자, 그만큼 이제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이제 시즌 막바지에 다시 좀 살아난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2위로 이제 3위인 좀 모나코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이제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둬야 자력으로 이제 2위를 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2위 확정을 위한 그 좀 동기부여도 큰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다. 요 정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1위로 이제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또한 그닥 의미는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니스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홈에서의 좀 마무리는 좀 잘 된 상태로 이제 좀 시즌을 마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자, 일단 최근 좀 렌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수비 뒷공간 허용이 잦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좀 턴오버도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렌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르세유가 좀 다양한 좀 공격 루트를 좀 통해 좀 다방면으로 이제 렌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르세유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뭐 이런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마르세유가 더 기대치가 높은 거와 더불어 그리고 지금 현재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홈에서 좀 3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좀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마르세유가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자력으로 이제 리그 2위를 좀 확정 지으면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이제 어느 본다고 하면 3.5 중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우선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 보죠.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노아 대 뭐 아탈란타. 네, 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는 요것도 오바볼을 또 할게요. 네, 아탈란타 승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랑스 대 이제 모나코. 네, 이것도 승패를 본다고 하는 모나코 승. 네, 이거는 근데 고배당으로 한번 네, 햄무 도전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